오늘은 마이크로미터의 구조와 눈금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는 정밀한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직접 측정 도구예요. 전 시간에 배운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더 정밀하며 구조가 아베의 원리에 부합하는 측정 도구로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베의 원리란 측정기에서 표준자의 이 눈금면과 측정물이 갈 부분이 동일선상에 배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는 이와 같이 여기 눈금이 있는 부분과 물체가 측정이 될 부분, 이 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는 아베의 원리에 부합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가 있는 부분과 측정을 하는 외측 측정면이나 내측 측정면과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평행의 길이차가 있었죠. 그러면 이러한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미터의 구조를 볼게요. 이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한 길이 측정기입니다. 엔빌, 스핀들, 슬리브, 심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 눈금에 해당되는 슬리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슬리브는 여기 25, 30, 35, 45 이런 식으로 지금 주로 표시되는 눈금이 있는 곳이 바로 슬리브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랑은 다르게 버니어 캘리퍼스는 0부터 150mm까지 혹은 0부터 200mm까지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이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여기 보시면 0에서 25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것은 25부터 50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것은 50에서 75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눈금에 해당하는 슬리브라는 것이 있고요. 이 슬리브는 축 방향으로 눈금이 25, 30, 35, 40, 45 이런 식으로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눈금의 크기는 단위는 여기 지금 보시면 25부터 30까지가 있죠. 그럼 25, 그 다음 눈금이 26, 그 다음 눈금이 27, 그 다음 눈금이 28, 그 다음 눈금이 29, 그 다음 눈금이 30이죠. 자, 최소 눈금 단위가 이 위쪽만 보면 1mm 같지만 이 슬리브에는 아래쪽에도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눈금 단위가 버니어 캘리퍼스의 어미자 같은 경우에는 1mm가 최소 눈금 단위였는데요. 이 마이크로미터에서는 5mm를 10등분 해놨기 때문에 최소 눈금 단위가 0.5mm입니다. 이 주가 되는 주 눈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도 최소 눈금 단위가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더 정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어미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슬리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리브. 자, 그리고 여기 치수 범위가 적혀 있는 이 마이크로미터의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혹은 몸체라고 하고요. 이 몸체의 왼쪽 끝에 보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이 되는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엔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측정을 할 때 물체를 이 엔빌이라는 곳과 이렇게 심블이라는 곳을 돌렸을 때, 이것을 돌렸을 때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 있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이 바로 스핀들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이 엔빌과 스핀들 사이에 물체를 놓고 이쪽을 돌려서 물체의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마이크로미터를 나사를 이용한 길이 측정기라고 했는데요. 이 스핀들이 나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나사란 어떤 축이 있을 때 이 축의 바깥 부분을 축의 나사선에 따라 홈을 판 것을 나사라고 하죠. 옆에서 보면 나사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게 나사죠. 그리고 이 원통에 만약에 안쪽에 구멍이 있다고 하면 이 구멍의 내부에 이 나사선을 따라 나사를 가공을 하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나사가 가공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원통의 바깥쪽에 축에 나사선을 따라 홈을 판 것을 수나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구멍의 안쪽에 홈을 판 것을 앞나사라고 하죠. 이때 홈을 팠을 때 생기는 이 산 모양의 돌기를 나사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홈을 파낼 때 생기는 이 홈의 바닥, 낮은 부분을 나사골이라고 합니다. 앞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때 이 앞나사와 수나사의 나사산과 나사골을 따라 움직이면서 어떤 물체를 결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나사이고요. 혹은 위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나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사에서 나사산과 나사산까지의 거리 혹은 나사골과 나사골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나사를 이 앞나사에 껴서 한 바퀴 돌릴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이 수나사와 앞나사를 결합을 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수나사나 앞나사가 앞으로 이동했다, 위로 이동했다 이렇게 위치 조정 운동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원리가 마이크로미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느 부분이 나사를 이용한 부분이냐 하면 자, 지금 이 스핀들 부분이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통에 나사산이 가공되어 있지 않고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죠. 네, 이 스핀들이 이 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보이는 부분은 일반 원통 모양이지만 보이지 않는 스핀들의 이 안쪽은 수나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축에 나사산이 파인 모양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스핀들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앞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금 돌리고 있는 이 심블입니다. 심블의 이 구멍 안쪽이 앞나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스핀들과 심블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블을 회전시키면 스핀들이 앞으로 혹은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나사로 되어서 스핀들과 결합되어 상대 운동을 하는 이 심블은 자, 원주 방향으로 한 바퀴를 50등분한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0이죠. 보시면 50, 15, 20, 25, 30, 35, 40, 45 여기까지가 50입니다. 자, 이 심블은 한 바퀴를 50등분한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 이외에 심블의 끝에는 특정 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레칫 스톱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측정 압력을 좀 세게 주거나
혹은 약하게 주거나 하는 거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끝에 있는 레치 스톱을 이용해서 측정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메모장의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어느 순간 되면 압력을 받아 따닥따닥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스핀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심블이 돌아가지 않아서 스핀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체를 재든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정압장치인 레치 스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블을 돌려서 스핀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요. 이것을 멈추게, 고정하게 할 수 있는 고정 나사인 클램프도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주면 심블이 움직이지 않아요. 스핀들도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미터는 주 눈금에 해당되는 슬리브가 있고요. 그리고 U자형으로 이렇게 프레임,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체의 한쪽 끝에 고정된 엔빌이 있고요. 그리고 물체를 측정을 하기 위해 그 반대쪽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스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심블이 있고요. 이 심블은 한 바퀴가 50등분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레치 스톱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 심블의 움직임을 멈춰주는 고정 나사인 클램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미터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 대상물의 바깥쪽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외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외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엔빌과 스핀들 사이에 물체를 두고 물체의 바깥 지름이나 길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안지름이나 평면 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랑 약간 비슷하게 내측 측정면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자, 이것은 마이크로미터고요. 자, 얘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 범위가 있습니다. 이 내측 마이크로미터의 경우에는 50mm에서 75mm 사이의 측정값을 측정할 수 있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75, 70, 65, 60, 55 이런 식으로 5단위 밀리미터씩 적혀 있고 5단위는 10개의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눈금이 0.05mm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심블도 동일하게 한 바퀴가 50등분이 되어 있네요. 레치 스톱도 동일하게 있고요. 고정 나사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버니어 캘리퍼스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이 부분이 슬리브가 되겠고요. 여기가 심블이 되겠고요. 레치 스톱, 고정 나사, 이 부분이 스핀들이 되겠습니다. 이 스핀들과 심블이 나사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측을 측정할 수 있는 내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깊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요. 동일하게 주 눈금이 되는 슬리브가 있고요. 심블이 있고요. 동일하게 50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 레치 스톱, 정압장치인 레치 스톱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고정 나사도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깊이를, 여기 구멍이 있죠? 이런 구멍의 깊이를 측정하고 싶을 때 여기 깊이바가 있는 곳을 두고 얘를 돌려주면 자, 레치 스톱이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 깊이가 측정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런 깊이 마이크로미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읽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주 눈금인 여기 있는 슬리브는 한 칸, 즉 최소 눈금 단위가 0.5mm입니다. 보시면 0에서 5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밑에도 다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가 10칸으로 나뉜 거예요. 즉 5mm를 10칸으로 나눠놨으니까 한 칸이 0.5mm가 되겠죠. 이렇게 슬리브의 한 칸, 즉 최소 눈금 단위는 0.5mm입니다. 그리고 이 심블을 1회전 시켰을 때, 자, 0에서 1회전 시켰을 때 스핀들이 슬리브에 딱 한 칸만큼 이동합니다. 보세요. 현재 11mm에 가 있죠. 예, 심블을 한 바퀴 돌려볼게요. 한 칸 앞으로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또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한 칸 이동했죠? 즉, 심블을 1회전 시키면 스핀들이 슬리브의 한 칸, 즉 0.5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자, 0.5만큼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심블은 한 바퀴가 50등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심블을 한 칸, 자, 이 심블을 한 칸 움직이게 되면 0.5mm의 50등분만큼 스핀들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 바퀴에 0.5mm를 움직이기 때문에 한 칸인 50분의 1 바퀴를 돌리면 50분의 0.5mm인 0.01만큼 스핀들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눈금 읽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의 측정값은 슬리브의 눈금값 더하기 심블의 눈금값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씩 눈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눈금값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측정값은 슬리브 값 더하기 심블 값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슬리브의 눈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5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블의 눈금은 현재 이 슬리브의 중앙선과 맞춰진 부분을 읽어주면 되는데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측정값은 5mm입니다. 자, 다음 눈금을 읽어볼게요. 자, 다음 눈금은 5mm보다는 큰데 현재 6mm는 보이지 않고 밑에 있는 눈금까지 지금 현재 심블이 움직였네요. 그래서 이 슬리브의 최소 눈금 단위가 0.5mm죠. 그래서 현재는 심블의 눈금 값이 0이기 때문에 5.5mm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의 눈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의 눈금은 5mm, 6mm,
그 다음에 아래쪽 눈금이 보이니까 6.5mm 라고 슬리브 눈금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슬리브의 눈금은 6.5. 그리고 심블의 눈금은 20에 와 있는데요. 슬리브의 최소 눈금 단위가 0.01이기 때문에 0.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눈금은 측정값은 슬리브의 눈금 값인 6.5 더하기 0.2, 그래서 6.7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눈금 값을 읽어볼게요. 눈금을 읽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았다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현재 10mm가 되겠고요. 슬리브의 눈금은 10입니다. 그리고 심블의 눈금은 30에 와 있네요. 즉 0.01 곱하기 30이니까 0.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눈금 값은 10.3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눈금을 읽어볼게요. 자, 다음 눈금의 슬리브의 눈금을 먼저 읽어보면 10, 11, 12.5가 슬리브의 눈금이겠네요. 슬리브의 눈금은 12.5입니다. 그리고 심블은 25에 와 있네요. 한 칸 최소 눈금 단위가 0.01이니까 0.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리브의 눈금이 12.5에 심블의 눈금인 0.25를 더하면 12.75가 되겠습니다. 다음 눈금 읽어볼게요. 자, 이 눈금의 슬리브 값은 16이 되겠고요. 심블의 값은 30, 31, 32니까 0.32가 되겠네요. 그래서 16 더하기 0.32를 하면 16.32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눈금인데요. 앞선 마이크로미터 눈금 읽는 법을 잘 습득하지 못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측정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측정값은 먼저 슬리브는 20, 다음에 21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20.5까지 보이니까 슬리브의 눈금은 20.5가 되겠고요. 심블의 눈금은 10, 11, 12, 13에 와 있네요. 그래서 0.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리브의 눈금인 20.5와 심블의 눈금인 0.13을 더해주면 20.63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읽는 법은 금방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외층 마이크로미터 외에 내층 마이크로미터와 깊이 마이크로미터 등 눈금 읽는 법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은 마이크로미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마이크로미터의 구조에 대해서 봤고요. 마이크로미터의 종류에 대해서 봤고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한 길이 측정기고요. 엔빌, 스핀들, 슬리브, 심블, 프레임, 보정 나사, 레치 스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외층 마이크로미터, 내층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깊이 마이크로미터가 있었고요.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읽는 법은 주 눈금인 슬리브는 한 칸, 즉 최소 눈금 단위가 0.5mm이고
심볼을 1회전 시켰을 때 스핀들이 슬리브의 한 칸, 즉 0.5만큼 이동합니다. 그리고 심볼은 한 바퀴가 50등분이 되어 있으며, 즉 심볼을 한 칸 움직이게 되면 0.5mm의 50등분만큼 스핀들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볼의 한 칸을 움직이면 0.01mm만큼 스핀들이 움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측정값은 슬리브의 눈금값 더하기 심볼의 눈금값으로 측정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도록 하세요.